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과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주장이 거의 이제는 맞비율로, 거의 비슷비슷한 비율로 이 의견이 팽팽해졌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당, 이재명을 포함한 저 좌파들의 섣부른 선전선동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공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재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공감대가 한쪽 국민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는 그 비율이 70%를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탄핵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거의 40몇 대 40몇 이렇게 비슷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그동안 국민을 속이는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선전선동이 한계를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보수 우파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능했던 것이죠. 기득권의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탄핵을 당하면서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즉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된다는 방법론을 알고 있었던 것 또한 이렇게 보수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장에 직접 나가서 직접 본인이 재판에 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직접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1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그 변호인단 중심으로 또 국민변호인단까지 꾸려졌고 이것이 장외 집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장외 집회로 옮겨지는데 전한길 선생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전한길 선생은 한국사,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느꼈고 물론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렇게 심판 과정이 불공평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전한길 선생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거리로 나선 이유 또한 전한길 선생님의 제자 2030 이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들이 저는 새싹 보수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새싹 보수들까지 여기에 힘을 실으면서 전환기 선생의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렇게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저들을 가리킨, 그것도 다른 과목도 아니고 내가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집회, 한국노총과 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리 집회의 주도 세력이 교체된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거리의 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과 좌파에서 보수로 교체가 된 겁니다. 집회 세력이 우파로 교체됐다는 거, 이것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이러한 거리 집회 주도 세력을 바꾸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기여를 했다. 또한 보수들이 똘똘해지고 법의 전략 전술에, 좌파들의 전략 전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학습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잘했다. 즉 시위 문화의 공작성 시위 문화를 순수한 시위 문화로 바꾸는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검찰,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한국 보수, 즉 무능한 보수들의 저항력, 투쟁력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 됐다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을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무능한 보수들을 전투력이 있는 보수로 바꿨다. 그리고 잘 결집이 안 되는 이 결집력 약한 보수들에게 응집력을 학습시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보수가 강한 응집력이 생겼고 이 강한 응집력을 중심으로 투쟁력까지 생겼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공수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을 갖고 법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즉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조를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은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대역죄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심판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이 이미 좌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불공정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보수가 집결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새싹 2030 새싹 보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